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덜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소 시장이었던 그 매도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왔던,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왔던 HLB가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매지온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매지온은 결국 이제 삼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결과적으로 삼상 실패한 거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매지온 쪽으로 이제 매지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그런 삼상 실패에 따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알테오젠, 멀쩡하던 알테오젠까지 끄집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투매 분위기입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사실 바이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허상을 쫓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야성이 많이 지배하죠. 분위기를 많이 타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내일 정도는 뭐 하방 경직 정도를 좀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 이후에 바닥을 잘 쪄주고 다시 도약한다면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개선되는 그런 환경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이제 바이오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조정 하나로 바이오 시장의 어떤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가가 조정받으면 유튜브 방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오늘은 좀 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또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청담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에 개최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어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커다랗게 영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HLB가 먼저 조정이 들어왔죠. HLB가 먼저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지온이 이제 삼상 실패와 함께 매지온의 조정이 깊어졌어요. 매지온은 주가를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따 또 새롭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조정이 멀쩡하던, 저희가 이제 알테오젠은 굉장히 아꼈던 종목이죠. 1급 후속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알테오젠이 매지온이라든가 HLB도 먼저 출발했거든요. 하여튼 알테오젠이 오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빠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조금 힘은 겨우 할 것 같아요. 추가적 조정도 예상이 되는데, 좀 길게 보신 분들은 갖고 계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일 뭐 플러스 그런 준다, 단타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일부 어떤 매도의 관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리버리가 어떤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뭐 영웅 난세 태어난다고 그러죠, 영웅이. 셀리버리가 과연 영웅 역할을 할 것인가, 뭐 내일도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셀리버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준다면 새로운 국면을 또 연출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셀리버리가 다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견인 효과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바이오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종목이 HLB죠, HLB. HLB가 이제 21만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막 한 달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HLB는 내년 1월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2월서부터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2월에는 이슈와 거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HLB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지금 코스닥 혹은 이제 바이오의 조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HLB가 먼저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하던 메지온이 이제 삼상에 실패를 하면서, 사실 그 수급의 어떤 균형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되돌림 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지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20만원 초반대에서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지온이 사실 다시 20만원대, 특히 이제 21동 평균이죠. 21동 평균 가격대를 강하게 회복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기간 조정만 전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격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대적인 소외감이죠. 뭐 다른 어떤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메지온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종목에 말이 좀 꼬이네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런 HLB 혹은 이제 메지온 이런 어떤 그 후폭풍으로 알테오젠마저도 끄집어내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그 견인 효과죠. 서로 견인해주면서 격리해주면서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이제 물귀신 효과예요. HLB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메지온이 빠지니까 우리가 당당했던 알테오젠마저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 수반이 제법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매직 기반이 있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알테오젠이 잘못돼서 빠지는 게 아니죠. 주변 환경 때문에 빠진 거죠. 물론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제 봤던 얘기죠. 이거는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그 삼상 실패를 해서 개파라겠죠. 그 거래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래인데요. 제가 결자 해지는 뭐냐면 이때 이제 매집 거래량과 이 분산 거래량과 거래량이 거의 대등하다는 겁니다. 결자 해지. 그다음에 떨어지는 칼날은 월요일 날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피터 리치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 개파라 갈 때 그걸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비교한 거죠. 피터 리치 하면 이제 월가의 영웅이었죠. 그 다음에 마젤란 펀드, 뭐 전설적 마젤란 펀드의 영웅, 그 다음에 월가의 전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갖다 댈 것인가.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갖다 대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지온은 이후 같은 간에 20만원 초반에서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 가격대를 다시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도 관점이죠. 시치프스 신화는 이제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이고 아래 종목이 이제 HLB예요. HLB가 이제 내년 1월까지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고 2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왜냐면요, 그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식은 다 틀리지만 셀트리온하고 이제 HLB는 틀린 주식이죠. 그런데 시세 형성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 셀트리온이 과거에 5만원 돌파하고 5만원, 6만원 고점 돌파하고 이제 38만원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급등 직전을 제가 캡처를 잡은 거죠. 그래서 3개월 급등해서 이제 6만원대를 돌파했죠. 8만원까지 간 다음에 5개월 동안 쉬신 거죠. 그러니까 10보 전주를 위한 조정 1, 2보 중 후퇴라고 보는 거죠. 에너지 다시 재응직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5개월 조정 후에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됐거든요. HLB도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조정이에요. 근데 HLB가 셀트리온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조정 받고, 그 다음에 2월서부터는 다시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를 위해서, 어떤 그, 특히 이제 4월 달에 상승 모멘텀이 좀 있죠. FDA 임상 승인을 또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저러한 어떤 모멘텀으로 2월 이후에 어떤 그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는 김에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 한 2%가 1.9%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먼저 이제 뭘 볼까요? HLB를 보죠. HLB는 일단은 먼저 조정을 받았죠. 먼저 조정을 받고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저가 매수 기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날이죠, 요날. 이제 요날 저점이
12만 5천 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 파동으로 계산한다면 A 파동, B 파동에서 C 파동이 12만 5천 원을 살짝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HLB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길게 보신 분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혹은 12만 원이 살짝 깨지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12만 원이 살짝 깨질 수 있다면 깨진다면 선침해 관점, 선침해가 아니죠. 추가 매수 관점 혹은 물타기 개념으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 가능해 보자는 거죠.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12만 원대가 살짝 깨지면은 하락 시파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1개월 조정 받았는데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 조정 받으면은 2월서부터는 다시 그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 물량이 또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모아놓으면 계산해보면 약 한 4천만 주 가까이 됩니다. 4천만 주. 자, 그 다음에 메이지온을 보도록 하죠. 자, 메이지온. 자, 오늘도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를 반전시키, 다시 21동 평균 가격이 대략 얼마인가요? 21만원 정도가 되네요. 21만원을 다시 회복하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등시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이지온. 그 다음에 알테오젠 보도록 하죠. 자,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따라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왜냐면 오늘 이후 같은 날에 지금 과매도가 전개됐어요. 알테오젠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LB가 먼저 빠졌고, 특히 이제 메이지온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또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실망을 많이 했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알테오젠으로 전이 되면서 빠졌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 아직 뭐 지표 효과로 셀트리온은 짱짱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면서 기존의 바이오의 어떤 그 권력을 셀트리온이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권력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갭이, 이날이 이제 10월 23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어떤 그 대장주라고 하죠. 기존의 그 대장주인 셀틴으로부터 그 독립을 완전히 선언했어요. 내가 대장이다 하고 아주 표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추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앞으로 내년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본격적인 1, 2, 3 공장 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 속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죠. 그리고 아울러서 재미있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 사람 나이로 따지면 50대에서 60대로 접어드는 나이라면,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2018년도에 38만원대에서 최고의 절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람 나이로 따진다면 30대 혹은 20대에서 한 30대로 접어드는 나이,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모든 인간이 죽죠. 소멸되듯이 주식 역시도 사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런 논리로 접근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한 20대에서 30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시세가 굉장히 젊죠. 셀트리온은 시세가 좀 노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기타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레고캠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는 뭐 후속 주도주로서 차질이 없어요. 제가 한 5만 1,000원 정도로 전후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5만 1,000원이 깨지고 지금 5만 500원, 6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의미가 없죠. 뭐 크게 거래 수반도 없고요. 여하튼 간에 5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의 장점은 뭐냐면 바닥에서 오른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상승 동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레고캠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도 1급 후속주로서도 역시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요때죠. 요때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기술적으로 흠집이 난 게 아니냐 싶었는데, 잘 관리를 해준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기술적인 악재죠. 기술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올 바이오파마에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이고, 세다는 것은 주식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고 어떤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금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집력이 또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월봉 한번 잠깐 볼까요? 월봉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과거 이런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프레토 지지선으로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있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다시 그 44,000원대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 실적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서 이 실적이 받쳐주는 게 몇이 안 돼요, 사실. 레고캔 바이오가 그 첫 번째, 레고캔 바이오도 거기에 해당되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 종목 중에서 바이오톡스텍 보죠.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우리가 NK맥스를 말씀드렸죠. 오늘 바이오톡스텍도, 오늘 뭐 한 3.9% 많이 빠지는 거죠. 바이오톡스텍은 또 이제 저가주기 때문에 좀 투기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내일 하방 경직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고, 길게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이죠. 23,000원짜리가 뭐 5,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를 준다. 오늘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나고 내일 마이너스를 준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박의 세일 관점이라고 봐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가 유튜브 때 유튜브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바이오톡스텍을 또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기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오톡스텍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K맥스를 보죠. 어제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온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다소의 설레발을 좀 떨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는. 그런 감정이 종목별 어떤 그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죠. 강약이 있고, 뭐 그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지는 게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위기 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접근한다면 충분한 어떤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제 방송이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힘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